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부건설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동부발전 당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당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미국 올랜드시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지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무궁화 체육단 소속 김성민 선수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서산 보원사지 발굴 조사가 시작됐지만 2년 전부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태안해경이 해상에서 두통을 호소한 선장을 긴급 호송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은 당진 항만관광공사가 지난 9개월 동안 계획해놓은 항만과 관련한 사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해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동부건설이 프라이빗 에쿼티, PE의 동부발전 당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부발전 당진 매각을 위해 최근 몇몇 PE에 접촉 중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PE에 매각하면 언아웃 계약을 통해 추가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동부에선 동부특수강 사례도 있기에 PE의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아웃 계약은 A가 B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해당 지분을 재매각할 때 매각 금액이 인수 금액을 넘으면 그 매각 차익의 일부를 B에게 돌려준다는 계약입니다. 산업은행 프라이빗 에쿼티, PE가 인수해 매각을 진행 중인 동부특수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동부발전 당진을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동부발전 당진은 총 116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동부건설과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지분 60%와 40%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동부건설 지분이 60%입니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8일 3탄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예비 송전만 건설비용 부담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한전과 주민 간의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그라들지 않는 이 대립을 위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현재 당진시 고압 송전선의 경우 지속적으로 전류를 송전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피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자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날 김동완 국회의원과 조희연 당진시 부시장, 김종식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토론자로 김덕주 당진시청 경제산업환경국장과 김정환 송화급 대책위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항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송전솔로 피해가 유독 당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계가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우리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일에는 모든 피해를 다 입는 거예요. 대기업이 이렇게 값싼 그 전기요금을 사용하느라 그 정부에서 막 한 1조 원씩 매년 대기업한테 쏟아 부어줘요. 하지만 주민들한테 뭐를 주죠?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뭐를 주냐고요. 대기업들에 이렇게 퍼지면서. 이어 주제 발표는 정상규 변호사와 서경규 교수, 김남 교수가 고압 송전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최근 고압 송전선 선화지에서 형광등이 켜지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 불이익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새로운 당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올랜드시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지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당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홍장 시장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 올랜도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지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투자 유치와 삼농혁신의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홍장 시장과 방문단 일행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CBMC에 참석해 당진시 홍보와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25일 오전에 예정된 특별 강연에서 송산면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국제 기독실업인 리더십 센터 건축에 대한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해 우호 친선도시 의향서를 반시 마우리지오 베빌라카 시장과 체결합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평소 경찰을 동경해 형사를 꿈꿔온 한판승의 사나이, 바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성민 선수인데요. 현재 무궁화 체육단에 소속돼 있는 김 선수는 앞으로 유도계를 밝게 비춰줄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남녀 단체전에서 김성민 선수가 금메달로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결승전 제5경기로 나선 김성민 선수는 4대1의 한판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성민 선수는 예르잔 쉰커예프를 허리 우리기 한 판으로 쓰러뜨리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또한 단체전은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처음 도입된 종목으로 5판 3선승제로 승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판정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성민 선수는 현재 무궁화 체육단 소속으로 평소 경찰을 동경해 형사를 꿈꿔온 한판승의 사나이로 2012 제30회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유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선 범칙금이 2배지만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젠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 한 초등학교 앞. 엄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30km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40여 분 동안 시속 45km가 넘는 차량만 무려 25대. 여기에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도 빈번해 곳곳이 위험투성입니다. 지난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콜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이었으며 이 중 1학년이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통행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몇 년 전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서산 보원사지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근처에 국보인 서산 마의 3존불이 위치해 있어 보원사지 창건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취재 결과 2년 전부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서산 보원사지 발굴조사 현장. 이곳 인근에는 국보인 마의 3존불이 위치해 있어 사찰 창건 시기에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발굴조사는 2006년부터 진행됐지만 한참 조사되어야 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서산 보원사지 발굴조사가 진행됐지만 이 예산적인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사무소 역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원사지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7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차에 걸쳐서 발굴이 된 거잖아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되는 대로 몇 차에 걸쳐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시청을 가야 돼요. 시청이나 문화재청. 1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없었어요. 1년 동안에는 뭐를 했냐면 그 막 다 파놨었잖아요. 파놓은 걸 정비. 보원사지 발굴조사는 한 해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문화재청이 지원해주는 국비는 2억 원가량. 하지만 2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확보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7년간 진행됐다가 예산이 없어 중단된 보안사지 발굴조사.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JIB 뉴스 이바정입니다.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금제 준수율 제고에 대해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4층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도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내년은 5,580원으로 7.1% 인상됩니다. 도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만 2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은 25세 미만, 60세 이상 54.9%로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 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태안해경이 해상에서 두통을 호소한 선장을 긴급 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 통발어선 티오의 선장 이모 씨가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이 선장은 해상에서 조업을 잠시 중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안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이 씨를 긴급 구조하고 신진항으로 입항한 후 119 구조대에 의해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또는 섬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양 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시는 지난 9개월 동안 계획해놓은 항만과 관련한 사업 모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항만 정책과의 게으른 행정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입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 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당진항만관광공사에 관련한 사업안 8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시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항만 안내선 운영을 비롯해 항만 운영지원센터 운영, 예선사업, 합덕역 철도 화물 취급장 건립과 운영, 화물 자동차 휴게소 건립, 항만 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 사업, 부두개발 지분 참여, 항만 배우지 조성 및 임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 취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최하위라는 평가 사유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한 바 328개 중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진시의 사업지원 시행에 게으른 행정력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해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젠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이면 즉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이와 관련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 역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 종료된 황해경제자유구역. 6년 동안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며 난항을 겪어오다
끝내 해제됐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2007년 중국 무역과 황해 경제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8월 일몰제가 적용돼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땅이 묶여있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상황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주민대책위와 행정당국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 문제로 대립을 하며 큰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20일 열렸던 제30회 임시회를 통해 황해 경제자유구역 조합은 해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당일 즉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길고 길었던 6년의 싸움. 승자는 없고 패배자만 있던 이 긴 싸움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기나긴 투쟁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시행자 실패로 난항을 겪어왔던 황해 경제자유구역. 주민과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두고 종료됐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백서 발간을 통해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산경찰서는 9월 24일 한서대학교에서 2학기 신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범죄 예방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들이 모르는 국내 주요 법률을 안내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범죄 사례와 112 신고 요령 등을 설명해줘 유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남도가 유턴기호 3곳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4일 서울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청도 대창기계 유한공사 등 세계 유턴기업 대표와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유턴기업은 도와 코트라가 현지 유치 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기업으로 오는 2019년까지 모두 7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 유학의 향기가 은은하게 울려 펴지는 명제고택에서 오는 27일 생생마당이 개최됩니다. 이번 명제고택 생생마당은 우리 문화재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시행합니다. 예산군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읍면에서 숨은 자원 찾기에 한창입니다. 23일 삽교 농협창고마당에서 주민 80명이 참가해 3분기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마을별로 방치되어 있던 폐민일과 농약 공병, 도철 폐지 등 약 90여 톤을 수거해 깨끗한 도심 이미지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당진소방서는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직전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소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청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 수산연구소는 24일부터 사흘간 도내 10개 시군 저수지와 하천에 토산어종 어린 물고기 132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물고기는 붕어와 동작의 다슬기 등 5월부터 종묘를 생산해 4개월 동안 키워온 건강한 종묘로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의 낚시 메카 태안반도가 강태공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지난 주말 국내 주요 항포구서 596척의 낚싯배가 5,353명의 낚싯객들을 태우고 출항하는 등 태안반도의 짜릿한 바다 낚시에 월척을 노리는 강태공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충남 지역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까지 불었는데요. 오늘은 그 비가 그치고 바래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다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16도로 떨어지다가 한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산 천안 지역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보령 서천 지역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공주 금산 아침 최저기온 14도로 떨어지다가 한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